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5%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5% 하락 마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일단 역배열 구간에서는, 그쵸, 주가가 62평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뷰를 바꾼 이유는, 그쵸,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만, 대략 한 2주 정도의, 그쵸, 아무리 짧아도 2주,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의 횡보 기간이 필요하다. 그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내용은요, 아직 안 끝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전도체보다 저는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손실을 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 그리고 기사보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 내용을 믿고 투자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내가 믿고 따르는 무언가 막 믿음이 막 생기려고 했을 때 그 부분만 딱 버리면 됩니다. 그 부분을 버리고 나서 내가 정말 현실적인 내용을 딱 보면 정말 주가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감이 됐고 5시가 넘어갔으니까 시간의 시세를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시간의 시세가 0.13%, 그렇죠.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시간에서 이렇게 상승시키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물량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고가 부분에서 털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요. 왜? 시간에서 강하다는 건 시가에 높게 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요. 그러면 갭이 발생하는데 그 갭을 메우려는 습성이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존재를 합니다. 물론 갭을 발생시키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갭을 띄운 다음에 그냥 확 눌러버리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특히나 저 역배열 구간에서 시간에서 띄운다. 그건 다음날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거나 어느 정도의 한 약보합권, 그리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딱 찍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래야 내일 장 시작하면서 수급이 쫙 몰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역배열이 확정됐다. 왜? 평균 가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부터 따지면 역배열, 그쵸? 62평에 대한 평균 가격을 따졌을 때 요 정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고가에 물려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62평의 가격대는 올라가게 되고요. 왜? 평균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62평의 이 기울기가 꺾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나요? 이 고가가 빠져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횡보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횡보하는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재료에 대한 확인 과정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물론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로봇주나 뭐 2차 전지가 그 에코프로 기준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이나 이런 부분은 역배열 구간에서도 62평을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62평을 돌파를 하더라도 고가 부근에서 매물을 맞고 정배열로의 전환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를 볼 때는 가격대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일단은 성장 섹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성 ST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자회사 일단 그 상장을 시켜버렸죠. 그쵸? 그래서 중복되는, 그쵸? 이 지주회사하고 이 실적이 중복되는 이 그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일단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나 그것보다는 로봇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까지도 단기적으로 6배 상승이 나오면서 근데 그 이유가 초전도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전도체가 무언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체를 보지 못했잖아요. 뭔가 기대감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기대감이 6배 정도의 시세로 작용을 했고 6배 시세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조정을 받았고 이 구간에서 재매수 관점을 봐야 되지만 그 재매수 관점에서는 횡보하는 구간을 약간만 기다리자. 방향전환 가능하다. 근데 방향전환이 필요한 횡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조정을 이해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신고가 매매를 강조를 하는 거고 그 신고가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가격 전략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500분 가까운 인원이 지금 저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요, 시초가 매매 진행하고요. 시초가 매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정확히 8시 50분에 매매가 진행이 됐고 오늘 칩스 엔비디어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신고가 매매 구간에서 20% 수익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내용 확인 한번 해볼게요. 칩스 엔비디어. 자, 이 내용입니다. 26,900원까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시가 대비해서 그쵸 3%대 출발해서 시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무려 20% 이상 됩니다. 물론 고가의 29%까지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지만 자 29%까지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상한가를 기다려야 되나요? 당연히 상한가를 기다려야 되죠. 그쵸? 그리고 고가부터 5% 10% 밀리더라도 난 10% 이상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초가를 제가 매수를 하는 건 저가에 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 그쵸? 여기 권리락 보이죠?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신고가 구간을 다시 훑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물을 한번 받아 먹었다는 게 되고요. 당연히 오늘 갭이 발생할 때는 그쵸? 3% 정도의 갭이 발생할 때는 무조건 따라 붙는 거죠. 동시효과 구간에서 한 1에서 2% 정도 잡히다가 55분 딱 지나가니까 3%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그쵸? 바로 제가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쵸? 50분을 기점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까요? 자 시초가는 제가 단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단타 매매는 하루에 끝냅니다. 그리고 전 스캘핑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수해서 바로 튀어가고 뭐 바로 꺾이는 경우에는 매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장중에 매매하는 모든 종목은 스윙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단기 매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초가에 진행하는 종목은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그렇죠? 당일의 시세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호가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소통방에 제가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통방에 제가 그 매수 신호가 나갈 때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건 혼자 했을 때고 내가 이런 부분을 아직 잘 모르겠다. 그쵸?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매도 구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 구간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100%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건 매도 구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종가 기준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쭉 올려보면 제가 지난 금요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자 여기 보시면 11월 17일 지난 금요일이죠. 자 보시면 메디아나 그쵸? 시초가 매매 진행이 됐죠.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보세요. 요 날입니다. 요 날 그쵸? 시가 마이너스 1.9% 종가 9% 까지 상승해서 마감 하루에 11% 수익 달성에 성공을 했지만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어저께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물론 장중에 변동폭은 컸지만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모든 걸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 매매만을 해야 되고 신고가 매매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시초가 기준에서 종가에 매도한다. 이게 단타의 끝입니다. 끝. 더 이상 뭐 더 붙이고 덜 붙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뭐 멘탈이 안 잡히거나 심리가 안 잡히고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매도를 잘할 수 있어요. 최고가는 애초에 못 잡는다고 보고 매도를 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으려면 매수를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그쵸?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신성 델타테크로 돌아와서 보면요. 계속해서 보셨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하는 거. 자, 가격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역배열 구간이다. 하지만 신고가에서 떨어졌다. 그쵸? 한 방에 안 끝납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한 방 남았어요. 근데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그쵸? 내가 물렸을 때 나올 수 있는 폭이 결정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10만원, 20만원 거기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면 그게 점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점 보지 말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쵸? 가격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뭐 선암, 그쵸? 선암만 하나 딱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미 시세가, 그쵸? 초전도체 구간에서, 이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그쵸? 그 구간까지 다 빠졌습니다. 이미 다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다른 종목에서의 프리미엄은 이제 없다는 건데, 신성 델타테크만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상용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쵸? 여기서 해낼 수 있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가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한 방이 남았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제가 요거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죠. 그쵸? 그리고 요 구간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쵸? 바닥부터 시작해서 거의 1.5배가 올랐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따라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13만 원에 추격을 하게 되겠지만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는 11만 원에 매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보유기간이 2주나 줍니다. 그리고 요게 있어요. 고가부터 조정을 받는 30%의 조정 구간을 난 피할 수 있게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역배열 구간과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조정이 오는 상황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성 델타테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고가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저항을 받는 과정에서 22평이 땡겨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100% 있을 수밖에 없죠. 왜? 20일의 평균 가격 자체가 20일 신고가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전환했을 때 6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아지는 상황까지, 그쵸? 뭐가 생겨요? 기간 조정 구간이 생긴다. 그 구간, 즉 우리는 62평선을 기준해서 여기서 횡보를 하든, 그쵸? 62평 위에서 횡보를 하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잘 잡아야, 그쵸? 6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온 거고,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살고 보자.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쵸?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 기준이 되는 건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30분, 40분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요. 요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 자, 요 내용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다. 근데 6배 상승, 7배 상승,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격 부담 구간을 어느 정도 해소는 했지만 지금 반등의 초입 구간에 있다. 그 구간에서 내가 가격을 잘 잡으면 6만 원대까지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건 가장 중요한 게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잡는 거고, 그 가격 전략을 토대로 매매를 했을 때 신고가 구간을 이해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 또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